챗GPT로 생성형 인공지능 AI 돌풍을 불러온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인간이 전쟁을 AI에 맡겨도 되는지를 두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띵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와 AI 시대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이 서울을 기습 공격할 경우 한국이 인간보다 대응 속도가 빠른 AI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질문은 북한이 서울로 군항공기 100대를 출격시켰을 때 AI가 통제하는 로봇을 이용해 격추에 나서 북한 조종사 인명을 해치는 결정을 맡겨도 되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올트만은 군 항공기가 접근하는데 인간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때 AI가 요격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격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럴 경우 예상 인명 피해는 어떻게 될지 등 회색지대 어느 지점에 선을 그을 것인지 등 정말 따져볼 사항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올트만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나로서는 오픈 AI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AI 기반 시설이 저렴해져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재로 투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검찰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과 관련해 회사 측이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회사 측이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는 이런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2022년 10월 미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는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테네시, 아이오와, 캔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네브라스카주에서 최소 21건의 토네이도가 확인됐으며 추후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 하루 동안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등 5개 주에서 20건의 토네이도가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이틀 동안 총 11개 주에 걸쳐 40건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저녁 미시간주 유니온시티에 토네이도 비상사태가 발령된 것은 미시간주 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네이도 비상사태는 1999년에 기상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매우 드문 경보로 인명피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며 인명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발령됩니다. 한편 칼라마주 바로 남쪽에 위치한 미시간주 포티지에서는 대형 페덱스 시설이 파손되는 등 눈에 띄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웨스트버지니아주 페어헤이븐, 오하이오주 아이론데일, 오하이오주 샬롯, 아칸소주 갈랜드 카운티 등 여러 곳의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현재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폭풍의 경로에 있는 주요 대도시는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루이빌, 내슈빌, 멤피스, 미주리, 스프링필드, 리틀락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폭풍을 대비해 이 지역의 여러 주에 홍수주의보가 이미 발령돼 있습니다. 스마트 서베이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진로 주택가격과 미국 노동통계청의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각 주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을 예측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 2.9, 평균 주택가격은 17만 1,361달러, 평균 급여는 5만 9,929달러로 예상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오하이오주가 4.3의 비율, 평균 주택가격은 24만 2,336달러, 평균 급여는 5만 6,618달러로 두 번째로 저렴했으며 펜실베니아주가 5의 비율, 주택가격 28만 3,998달러, 소득 5만 6,902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하와이로 예상 주택가격이 142만 달러, 연소득이 6만 1,221달러로 평균 소득의 2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서베이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주택시장에서 관찰된 빠른 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가 2030년 이후에는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점점 줄어들어 우려스러운 전망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은 이번 데이터를 통해 향후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부동산 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지역 리더들은 베어스가 호스가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승인을 얻을 경우 알링턴 파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어스는 2023년에 알링턴 파크 부지를 매입했지만 현재 시카고 호스가에 경기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알링턴 하이츠는 베어스 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향후 부지 활동을 위해 먼저 해당 부지에 허용되지 않는 개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베어스가 매입한 부지의 금지된 용도 목록에는 세차장, 건축자재 판매, 성인사업체, 박람회장, 어린이공원, 장례식장, 도매 사무실 등 2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